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고양이 뉴스님의 의혹 제기로부터 출발은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혹 제기란 건 고양이 뉴스님이죠. 고양이 뉴스님이 2연타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심된다. 근데 여기에 김건희가 돈을 담근 흔적도 보인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이 삼부토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홍사운의 경제쇼에 박시동 평론가가 나와서 1시간짜리 방송을 했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밝혀진 주가 조작의 정황 등 증거들. 최상병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임성근이라는 애가 툭 튀어났는데 임성근을 살리려고 난리 치는 거야. 이거 수사 외압이다. 수사 외압만으로도 사실 탄핵감입니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인데 왜 도대체 임성근 지키려고 이 난리를 친 거지? 찾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종호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자, 이종호와 김규현 변호사 대화 녹음 파일이 막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카톡이 딱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심이 시작됩니다. 고양이 뉴스님이 가장 먼저 의혹 제기를 시작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주,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 재건사업 언급 후 상투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5.5배가 치솟습니다. 이종호 삼부토건 회장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4개월 동안 더 있도록 하는데 개입한 흔적이 또 나와요.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삼부토건 회장 아들 조원일이라는 사람, 이 인간이 감옥에 지금 있어. 근데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라임 관련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원일이라는 인간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검찰도 이종호가 움직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삼부토건 회장 아들 조원일이 왜 감옥에 있는가? 징역 20년형. 왜 감옥에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라임 주가 조작 사건. 이걸로 징역 20년형을 받았어. 근데 이 라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근데 이 주가 조작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모 씨가 나오더라. 라임 주가 조작 사건에. 근데 이 골드만삭스 출신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의 주포였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이낙연 어른거립니다. 이낙연 쪽이. 이낙연의 아내가 김건희의 고등학교 미술 선생이었음이 또 밝혀졌어. 이게 뭐지? 이제 삼부토건을 박시동 평론가가 이 회사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삼부토건은요 직원들 월급을 체납할 정도로 망해가는 회사였습니다. 자, 직원들 월급을 체납하는데 망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망해가는 회사였어.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꿈틀거릴 수는 있으나 호재로 5배 이상 올라간다? 이거는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서 중요한 부분이 대주주의 태도라고 또 설명을 해줘요. 대주주의 용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가 조작이.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주주가 몰랐어. 근데 작전들이 막 붙었네. 주가가 막 올라가.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왜 오르지? 아무런 거 없는데?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랐네. 내가 주가 좀 팔까? 중간에 팔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 실패합니다. 아니면 대주주가 이런 호재 없습니다라고 공시를 해요.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려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가만히 있어줄 대주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는 주가 조작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삼부토건 대주주는요, 폭등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했어요. 네,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주식을 다시 확보해 놓았어요. 이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자, 삼부토건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휴림로봇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휴림 로봇은 15배 뻥튀기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장내 매도를 합니다. 휴림 로봇이 이걸 털고 나가는데 대주주가 됐는데 장내에다가 주식을 시장에다가 흩뿌려 버려요. 이때 삼부토건 사장이 누구냐면 이낙연 동생 이계현입니다. 휴림 로봇이 15배 뻥튀기 한 다음에 삼부토건 주식을 장내에다가 쫙 뿌려 놓았을 때 이때 삼부토건 사장이 이계현, 이낙연 동생이에요. 그리고 현재 삼부토건 주인인 DYD가 시장에 흩뿌려진 주식을 줍줍줍 합니다. 대주주가 이익을 보고 시장에 쫙 뿌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가 확 떨어졌겠죠. 지금 주인이 DYD인데 DYD가 줍줍해서 이 회사 대주주가 돼요. 이 DYD 대표가 정창래라는 사람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계 삼부토건의 지금 현재 대주주 DYD의 대표는 정창래, 윤석열계고 한동훈하고 동기예요. DYD가 줍줍할 때 윤석열, 김건희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종호의 3분의 1 체크하고 이후 젤렌스카 내한, 김건희 만났죠. 우크라이나 직접 가서 국가재건 프로젝트 발표하고 난리 치죠. 삼부토건 주가 5배 이상 올랐어.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삼부토건은 해외 영업부를 없애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삼부토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주가가 막 뛰었어요. 정부가 나선 허위 공보,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주가 조작, 이건 대한민국을 뒤집을 초특급 게이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성근 하나 살리려다가 딸려서 고구마처럼 막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고구마 캐듯이. 그러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근데 여기에는 국가가 개입했어. 대통령 마누라가 개입돼 있어. 나토 회의 때문에 윤석열이 폴란드에 갔다가 대한민국 물난리가 났네. 오송 지하 참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일요일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사업 발표를 해버립니다.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높은 가격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나라에서 물난리가 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가서 재건 사업 발표를 했느냐. 이건 마치 뭔가의 미션을 수행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냐. 액트지오, 동해 석유. 자, 이것도 주가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이 이걸 왜 터뜨렸지? 이것도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왜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종화 같은 사기꾼과 여전히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 그러면 지금 이종호는 어떤 미션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대통령이 뭔가를 할 거니 미리 저가 매수해놔. 이랬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예요. 농후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 발표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가 저가에 관련 주식을 딱 매집해 놓은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고 폭등하면 팔고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기다가 이놈들은 그냥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만으로도 처벌받지만 그 상황에서 더 폭등을 시키려고 자전거래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자전거래 없이 저만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호재가 아무리 터진다 하더라도 삼부토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래뿐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한 선수들의 작전이 들어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성근 살리려다가 모든 게 다 들통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조작은요, 들여다보면 다 걸립니다. 자, 근데 왜 자꾸 이낙연이 등장을 하지? 열린공감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김건희. 얼굴이 계속 바뀌는 김건희. 와, 진짜 이게 뭐니 이게 진짜. 제보자. 미술에 재능이 좀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술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아요. 명신이가 미술본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꼭 스승님 은혜 갚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은혜 갚을 거다. 그 미술 선생님 이름이 김숙희 선생님이었어요. 이낙연 부인 김숙희 씨. 은혜 갚을 거다. 동양대 총장 최성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조국을 친 건 이낙연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 조국을 치는데 누가 조국을 쳤습니까? 윤석열이 쳤습니다. 이재명을 칩니다. 누가 이재명을 쳤죠?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인데 이낙연과 그 안에 김숙희는 조국과 이재명을 치는 윤석열을 보고 김건희를 보고 아,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구나. 은혜를 갚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낙연 관련해서는 말 잘해야 됩니다. 바로 고소 들어오기 때문에. 이낙연 부인의 김숙희가 김건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술부 선생님이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민주당 출신,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가 이쪽에서 계속 튀어나옵니까? 왜 이쪽에서 튀어나옵니까? 앞으로 보도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관련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무튼 최혜병 사건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까지 확 번져버렸습니다. 초특급 게이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게이트로 확장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죠.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벗고 나서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